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첫인상을 좌우하는 5초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첫인상은 단 5초 만에 결정되고 한번 각인된 첫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과 미소를 완성하기 위해 치아 교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중장년층 또한 치아 교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최성권 선생님과 함께 중장년층 치아 교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교정이라고 하면 청소년기 아니면 성장기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중장년층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많이 내원하시나요, 그만큼?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교정 치료를 위해서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보도도 있는데요. 2000년도에 1.2%였던 중장년층의 비율이 2017년에는 무려 9.3%까지 약 8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중장년 세대에서 8배 이상 이제 교정 치료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관심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또 그만큼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장년층 교정 치료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할 텐데요. 중장년의 치아 교정은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성장기 때는 이제 잘 움직인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중장년은 이미 다 자라났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중장년층의 교정 치료가 월등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중장년층 분들은 치아가 상실되었거나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치료 계획이나 치료 과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료 기간이 약간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럼 성장기보다는 일단 기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사람마다 또 기간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요. 임플란트를 해도 치아 교정이 가능한가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요 근래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임플란트 자체는 뼈랑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정력을 가한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경우라도 앞니를 교정하고 싶다 이러면은 앞니는 그냥 일반적인 치아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바로 세 번째 궁금증 들어가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면 잇몸이 상하거나 치아가 약해지지 않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저도 이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교정 치료가 잇몸 건강을 해친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정 장치가 부착이 되게 되면은 교정 장치 주변으로 치태라든지 이물질들이 쌓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양치질을 잘 못하는 경우에 치아가 우식이 생기거나 충치를 말합니다. 아니면은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을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성인분들도 예전에 치아 교정을 하셨던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치열이 갑자기 틀어진다거나 그래서 교정 치료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 교정 치료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치아는 평생 동안 움직입니다. 평생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교정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앞니가 틀어지고 공간이 생기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장치로 교정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른 치열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그럼 예전보다 훨씬 적게 걸리겠네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교정 치료에 치료가 잘 끝났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금니에 물리는 교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 가지고요. 앞니 교정으로 대부분 두 번째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2년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정 치료보다는 훨씬 더 기간은 짧겠죠. 네,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도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 교정 이후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나요?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강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장치 주변으로 충치가 생긴다거나 잇몸 질환,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아의 뿌리 끝이 약간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부작용의 발생 빈도라든지 그 심함의 정도가 아주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돼서 교정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28살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57세인데요. 예전부터 치아가 많이 삐뚤빼뚤했었는데 나이를 드시니 점점 치아 사이도 벌어져서 이제는 음식도 대충 씹고 그냥 삼키더라고요. 요즘에는 중년분들도 치아 교정을 꽤 한다고 해서 이번에 엄마 생일 선물로 치아 교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걱정이 되는 건 엄마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관절염 때문에 치아 교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또 치열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엄마가 관절염까지 앓고 계셔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드리려면은 교정 치료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아를 한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치아의 앞쪽으로는 뼈가 흡수가 되고 그 뒤쪽으로는 뼈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치아가 이동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정 치료를 위해서는 뼈가 흡수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관절염 약이나 아니면은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약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담당하고 계신 내과 선생님이라든지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 약제를 다른 종류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본 후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치아 교정이 불가능한 분도 계신 건가요? 관절염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해서 교정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런 약제들이 골의 흡수를 아예 안 되게 한다라기보다는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당뇨 같은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전신 질환들이 잘 관리만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교정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교정 치료와는 별개로 이런 전신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무엇이든 관리가 진짜 중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여성인데요. 치열이 삐뚤어서 교정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교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치아 교정을 앞두고 알아보니 교정을 하면 팔자주름이 생기거나 주름이 깊어져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아 교정을 하면 더 이뻐지지 않을까 해서 마음먹은 건데 교정 후에 팔자주름이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라는 게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교정 치료를 할 때 이제 치아를 뒤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입술도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의 볼륨감이 감소를 할 수 있겠고요. 입술의 볼륨감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주름이 깊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치아를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을지를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깊어지지 않을 정도, 그 안에서 입술의 돌출도를 감소시키는 그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도 팔자주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보통 성장기인 아이들도 교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그런 우려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의 입술은 평생 동안 해서 그 두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린 친구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게 약간 들어가게 입술의 위치를 잡아놓게 되면은 이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입술의 돌출도가 감소하고 팔자주름이 깊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옥리라고 흔히 말하는 입술이 많이 들어간 형태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기 환자에서는 오히려 입술이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를 더 권장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정교합이나 주걱턱은 유전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제 주변에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일단 턱 구조는 유전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제가 부정교합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도 조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유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X요.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클 것 같아요. 입으로 숨 쉬거나 뭐 엎드려서 자거나 약간 이런 생활 습관들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O입니다. 부정교합, 그 중에서도 아래턱의 돌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걱턱은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증조부모님께서 아래턱이 돌출이 되어서 앞니가 반대로 물리는 경우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앞니가 나기 시작하는 즈음에 교정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네요. 성인 됐을 때는 그럼 조금 늦은 건가요? 언제 발견이 되든 그에 맞는 치료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알게 되면은 성장하는 방향이라든지 성장량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치아 교정은 발치를 해야 교정 효과가 좋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O일 것 같은 게 그 주변에서 교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입 뽑고 하더라고요.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빨을 뽑지 않아도 교정을 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네, 정답이 궁금한데요. 정답은 X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가 삐뚤삐뚤한 경우에 치아를 배열하기 위한 공간을 얻기 위해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정용 나사라든지 입천장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 없이 치아를 뒤로 밀거나 위턱 자체를 넓히는 식의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해야만 꼭 교정 치료의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중장년층들이 치아 교정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이거는 젊은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은 교정 치료 기간 전반에 걸쳐서 꾸준하게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잇몸 질환이 있으신 경우라면은 구강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와 잇몸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토크닥토토닥 오늘은 최성건 선생님과 함께 중장년층 치아 교정에 관해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